2024년 2월 4일 돈다방 미쓰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2023년 작년에 꽤 안 좋았던 한 해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를 보내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은 역시 행운이를 잃은 거죠. 저의 가족이자 저의 정신적 지주였고, 그리고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과 강아지가 그 주어진 시간은 서로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행운이와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작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날벼락 맞은 것처럼 건강검진을 했을 때 뭐 이 피검사 같은 거 하면은 너무 강아지가, 너무 행운이가 바이탈이 좋고 너무 건강했다. 뭐 이런 행운이가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 판명을 받으면서 그냥 벼락 맞은 것 같은 이별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정리하지 못했던 일들, 뭐 이래저래 이제 미뤘던 일들을 2022년에 다 정리하면서 저의 그때 감정은 이런 거였죠. 자, 이제 다 정리했어. 2023년도는 이제 으쌰 하면 돼.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저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어떤 그런 생각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서 있는 어떤 주식시장에서 느껴지는 그 찝찝함. 제가 돈을 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서도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방언 터지듯이 한 점. 그리고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심장이 뭉클했던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 2023년도가 뭐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배부른 소리고요. 단지 제가 으쌰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만큼은 안 됐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행운이를 잃게 된 큰 슬픔이 개인적으로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024년 오늘이 입춘이죠. 24절기 중에서 가장 처음 맞이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 좀 찝찝했는데요. 2024년도는요. 올해는 그런 찝찝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쓰리의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눠드리고 또 같이 저와 매매하고 이런 분들한테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덕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다 모두가 됐네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 2부에서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을 체크할 건데,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차피 뭔가 어떤 경제 공학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죠. 그래서 꼼꼼히 챙기기보다는 제가 진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가운데 뭔가 지금 경제가 그려지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기보다는 그냥 저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느끼세요. 예. 다가오는 한 주는 일단 2월 9일 금요일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주식시장이 열릴 거고요. 뉴욕 증시는 대신에 금요일도 주식시장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미국은 설이 없기 때문이죠. 자, 국내 증시를 먼저 보면은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러니까 일부 말고 지난 방송에서 지금은 매도하는 시장이지 매수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또 개인들은 아니야 매수하는 시장이야 그러고 뛰어들 거고요. 그리고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정신줄을 놓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코스피가 72포인트 상승해서 2615포인트, 2600포인트를 뚝가닥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 NH투자증권에서 248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고, 관망 심리가 커질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이 전망을 목요일 저녁에 발표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 보고서를 쓰니까 금요일 증시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흥분시켜 놓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지난 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PBR, 그러니까 퍼 1배 미만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업가치 개선된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걸 밝혔죠. 그래서 PBR, 그러니까 퍼가 1% 미만인 기업들이 뭐 자사주를 매입하고 뭐 기타 등등 막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그러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점까지 당연히 담겨져 있겠죠. 지금 어떤 구간입니까? 딱 정신줄 놓기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왜 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이 ETF 출시 방안, 그리고 기업가치 개선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계획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요.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이미 소화했다. 그래서 강세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2023년도 1월달 대신증권의 1월달 증시 전망 보고서 제목이 뭐였다? 1월 효과는 없다 였었습니다.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단순히 지금 외국인들이 뭐 선물 프로그램 모두 매도 물량을 소화했다, 올라갈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소화했다고 그러면 뭐 또 매도 안 칩니까? 또 풋 안 삽니까? 결국 대한민국은요, 환율이에요. 환율. 달러입니다. 달러. 자, 국내 증시 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정책을 내놨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매도 금지부터 시작해서 뭐 금투세 관련된 것, 주식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계속 내놨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그런 거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가 저렇게 좋지 않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따위가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뉴욕 증시가 훈풍이 부니까 이런 정책에 덩달아서 그냥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이 정책을 보면요, 딱 그거죠. 총선을 앞둔 정책이다. 왜냐? 사람들은요, 제가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앞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보면서 경제를 체크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새날 방송을 나가서 뭐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실시간 댓글창에 주식 뭐 들여다보면 속상하다, 주식 얘기하니까 열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1월 달 초에 뉴욕 증시도 안 좋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코리안 디스카운트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막 퍼줄 것 같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책들, 그중에 이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고 증시 정책을 보면 증시 띄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야지만 총선 때 사람들이 대한민국 살기 괜찮구나라고 느낄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정책이냐면요. 일단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와 형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좋으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위적인 정책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한다. 이거 아마 또 이런 ETF 출시하면 또 막 기업들이 사줄 겁니다. 그죠? 기업들이 사서 판매가 되면 또 개인들이 사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 가십니까? 인위적인 정책이에요. 특히 왜 그러냐? 윤석열 정권은 총선 때 보수의 힘을 얻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코리안 디스카운트 리스크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쓰자니 주식시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자니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증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붕짜가 조용히 입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일단 얘네들은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그냥 배부르게 먹여줄게 라는 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최근 들어 오히려 국지전을 만들 것 같은 윤석열 정부가 그거보다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약간 뒤로 하고 계속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려고 인위적으로 ETF를 출시하느니 퍼 1배 미만 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요. 그렇게 펀더멘탈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주라든가 현대차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저퍼주에 대한 관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마치 어떤 분위기냐면요. 작년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점도표에 75bp 내려온 것만 보고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상상 임신한 것처럼 쇼를 부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저퍼주가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이거 솔직히 뜬금없는 뜬구름 잡기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제가 오늘 일부에서 밑밥을 쭉 깔았죠. 미쓰리가 올해 어쩌고 했는데 그 전부터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놨다 얘기 쭉 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거는요. 한순간은 뭔가 이렇게 딱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랑 후티 반군이랑 막 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 있는 한반도의 이 리스크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붕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지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어서 내놓은 이 정책은 그냥 마치 상상 임신 같은 겁니다. 효과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 그리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냐면 5일날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잘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5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주식시장 분위기 이러고 그러고 특히 제조 PMI 지표가 아니라 서비스업 PMI 지표니까 오히려 제조 PMI 지표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상승폭이 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떤 분위기냐면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골디락스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안 좋고 뭐 유럽 경제도 안 좋고 막 이런데 만약에 미국이 골디락스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미국의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던 외국인들은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 언제든지 매도 포지션을 할 수 있고요. 당분간 달러가 안전자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안전자산이긴 한데 되게 센 안전자산입니다라고 포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는데 별로 의미 두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국 경제 좋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지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갈 길이 멀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최근 들어서 리스크 부분을 많이 건드렸죠. 중국 경제, 뭐 유럽 경제 아니면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인데 이거 기준금리가 이런 거고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대단하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걸 티를 안 낸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래도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지금 계속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부에서 미쓰리가 촉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미친 소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1월달 초는요. 흡사 2016년 1월달과 같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만큼 개박살이 나진 않겠지만 분위기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잖아요. 자. 중화권 증시가 연초부터 하락해서 2016년 이후 최악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1월달 상하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6.3%, 홍콩이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자, 중국이 왜 문제냐?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해서 부채 리스크가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증시의 지지선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를 때마다 비중 축소하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중국이 저렇게 흔들리면 미국이 뭐 한다고요? 금리 인하할 거라고요. 자, 두 번째, 홍콩 H지수가 급락했죠. 특히 ELS 원금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홍콩이 그렇다고 하는 거는 자, 뒤로 하고 대한민국 얘기를 해보면 홍콩 ELS 총 판매액이 19조 3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80%인 15조 4천억이 올해 만기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8조 원, 신한은행에서 2조 4천억, NH농협이 2조 2천억, 하나가 2조 원, SC제일은행이 1조 2천억 원, 우리은행이 400억 원.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은행들이 투자 손실의 20%에서 40% 수준에서 차등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전액 배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ELS 상품이잖아요.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액 배상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저기요 뇌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난번에 뭐 PD수첩 보셨겠지만 그 지식산업단체 센터, 지식산업센터 막 공실률 되게 많아지고 그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할 뿐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문제를 4월 달까지만 버티자. 일단 4월 달까지 어떻게든지 증시를 부양시켜서 띄워놓고 그다음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좀 눌러놓고 일단 경제를 부흥한 척하면서 어떻게든지 총선 넘긴 다음에 터지게 하자.
근데 이걸 누르면 누를 때마다 힘이 더 강해지고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엄청난 뭔가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글로벌 증시다 보니까 홍콩의 ELS를 막 한국 사람들이 매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 합니까? 대한민국은 금리를 인상을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두고 은행들의 목줄을 틀어잡고 니네들이 대출 인하하라고 기준금리는 건들지 않고 은행들의 목줄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어요.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출렁거릴 수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은행의 부실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콩 ELS 이거는요. 은행들 뭐 KB, 신한, NH농협, 하나, SJ은행 이런 거지만 여러분 부동산 PF는요. 증권회사들한테 문제입니다. 증권회사는요. 은행은 어떤 그 은행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 갖고 있는 거지만요. 사실 증권회사는 맨 처음엔 그냥 주식 매매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험과 증권과 은행의 벽이 무너지면서 펀드를 판매하고 ELS도 판매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차별화된 특화하기 위해서 IB에다가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다가 그것도 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권회사가 바라는 거는요. 골드만삭스, 뭐 시티그룹처럼 종합금융업을 그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상품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에서가 터지면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증권회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PF를 증권회사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뇌관이 많아요.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구름에서 벼락을 맞을지 천둥번개가 질지 비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엄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정말 가짜는 뭐 PBR 1배 미만의 상장사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뭐 ETF를 만든다? 정말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뭐 기업들한테 사라고 할 거예요. 기관들한테 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느 정도 막 매수해주고 그러면은 또 얘네들 판매가 잘 되고 그 돈으로 ETF 그런 돈으로 자금 유입돼가지고 증시가 올라가고 그럼 또 개인들은 또 시장에 미친 듯이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 미쓰리가 올해 주식시장 하단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아, 미쓰리 지금 2600 올라왔잖아. 지금 우리 고작 12개월 중에서 한 달 보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다방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돈 걱정, 나라 걱정, 경제 걱정하면서 주저리 얘기 나눈 것처럼 들으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미 저는 머릿속에 올해 주식시장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단지 그럴 것이다. 지금 흥분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불나방이 되지 말자. 우리가 저것들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 정신 번쩍 차리자. 그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은 사는 장이 아니라 파는 장입니다. 자,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 월요일 날은 쉬고요. 화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에서 또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긴 시간 동안 함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